안녕하세요. 박병아입니다. 계속해서 아날로그 직접회로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트랜지스터와 그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간단한 증폭기의 원리에 대해서 강의를 올릴 텐데요. 여러분이 제가 올리는 강의를 받아보시려고 그러면 구독을 누르시면 강의 올리는 대로 여러분한테 노티스로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용하는 건 이제 CMOS입니다. CMOS라는 거는 기판 위에 보통 P 서브스트레이트 기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 웨이퍼라고 그러죠. 웨이퍼 위에 PMOS와 MOSFET을 동시에 만듭니다. MOSFET을 동시에 만들죠. 자, 이렇게 만들어서 두 개를 동시에 이제 보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CMOS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공정을 가지고 있다, CMOS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CMOS에 대한 이제 회로로 표현할 때에 심볼들이 있습니다. 심볼을 선호하는, 보통 디지털 하는 사람들은 이제 MMOS를 그냥 드레인, 게이트, 소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드레인과 소스는 모스펫이 대칭이기 때문에 이제 전압이 높은 쪽이 드레인일 거고요. MMOS 같은 경우는 전압이 낮은 쪽이 이제 소스 겁니다. 전압이 연결되는 순간에 이제 소스 드레인이 결정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심플하게 이런 형태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PMOS는 MMOS의 상보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뭐냐면 여기에 버블을 하는 거예요. 버블이 보통 낫이거든요. 그죠? 낫이에요. 우리가 로직을 표현할 때 버블은 낫을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상부적인 거라고 해서 여기 버블 하나 표현하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이제 드레인 소스 간이 PMOS일 경우는 캐리어가 홀이기 때문에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전자가 비어있는 상태지요. 이제 이때는 전원이 높은 쪽이 소스가 됩니다. 이쪽이 전원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이 낮은 쪽이 드레인이 되는 거죠. MMOS하고 반대입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보통 디지털 설계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심볼이에요. 자, 그런데 아날로그는 기본적으로 바이플라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날로그를 계속 이어받아 설계하기 때문에 바이플라는 MPN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여기가 컬렉터고 이게 베이스고 여기에 에미터예요. 자, 이거 똑같은 걸 가져가야 이제 기존에 설계했던 사람들이 연속해서 익숙해지니까 이제 엠모스의 경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엠모스에는 드레인이 있고 그다음에 게이트가 있고 전류가 이렇게 들어있는 소스에서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에 에미터처럼 화살표를 이렇게 소스 쪽으로 나오는 걸로 전류 흐르는 방향으로 표현했습니다. PMOS는 이제 반대로 있죠. 전류 흐르는 방향이니까 전압이 높은 쪽이 이제 소스고 전압이 낮은 쪽이 드레인 쪽이니까 전류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죠? 이렇게 흘러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소스 쪽에다 화살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PNP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와 똑같습니다. 여기가 에미터고요. 여기가 베이스고요. 이 컬렉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에미터 쪽에 화살표를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스 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주로 이제 아날로그 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심볼입니다. 아날로그 엔지니어들이 선호하는 심볼이죠. 자, 그런데 실제 모스펫은 3터미널 디바이스가 아니고 4터미널 디바이스입니다. 바디가 있거든요. 바디 조건에 따라서 이제 스레셔홀드가 달라지니까는요.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디는 어떻게 연결되냐면 전류는 요 옥사이드와 실리콘의 경계면에서 이렇게 흐르도록 만들어집니다. 이게 나중에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여기에 흐를 수 있는 캐리어가 만들어지면
N못은 일렉트론이고 P못은 홀이죠. 이게 만들어지면 이제 이 P 기판이 N 타입으로 바뀌는 거지. 인버전 됐다고 표현합니다. 게이트 전압이 높아지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죠? 자, 그래서 실제로 모든 PN 정션은 여기도 PN 정션 있네요. 여기도 PN 정션 있네요. 여기도 PN 정션이 있네요. 그죠? 여기는 P타입이니까 연결되어 있네요. 자, 이 PN 정신을 리버스 걸어야 되니까 N모스인 경우 기판은 이 소스나 드레인보다 항상 낮게 걸려야죠. 그러니까 소스로 보면 소스 바디와 같게 타이하든가, 그죠? 타이하면 타이하든가 혹은 이제 항상 리버스 바이어스 걸도록 했기 때문에 이 바디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죠?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디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바디를 표시하죠. 이렇게 바디를 표시합니다. 자, 이렇게 바디를 표시해서 바디가 뭐 이렇게 소스 엠모스의 소스에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소스 전압이 다른 전압이 있으면 바디는 항상 그라운드에 붙죠. 그죠? 시스템의 가장 낮은 전압이 붙습니다. 피모스 같은 경우는 이게 웰이 있기 때문에 피모스 기판이 웰이죠. 웰이니까 여기다가 다이렉트로 붙일 수 있습니다. 웰 타일을 얘를 바디를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화살표 이렇게 표현하지만 말이에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우리 PN 다이오드가 항상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P고 N이잖아요. N 타입이죠. PN 다이오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가 PN 다이오드 방향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디 방향을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심볼 중에서 가장 이제 익숙하게 쓰는 심볼이 아날로그 엔지니어들한테는 이 심볼이 익숙합니다. 나중에 바디가 다른데 그라운드나 혹은 VDD에 소스 쪽에 타이되지 않고 다른 쪽에 연결될 경우는 그걸 표시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게이트 전압이 가해지면 이제 게이트와 이제 그 바디 쪽에 실리콘 간의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처음에는 게이트 전압이 적어지면 이제 그 뭐나요? 디플리션이 생겼다가 게이트 전압이 커지면 소스 쪽에서 캐리어들이 오기 때문에 이제 P타입이었던 게 N타입으로 바뀝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걸 인버전이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게이트 전압이 좀 크게 걸리면 세게 걸리면 스트롱 인버전이 되고 즉 채널이 많이 형성되는 거죠. 채널이 세게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 M 플러스 게이트 이 게이트 잠이 커지면 이 채널이 이렇게 그 게이트 잠이 높을수록 채널이 깊게 즉 스트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스트롱 인버전이라고 그러고 채널이 적당히 들어가 있으면 마들 인버전. 그럼 채널이 이제 게이트 전압이 굉장히 가질 때는 캐리어들이 상당히 적은 인버전이 안 돼 있는 굉장히 약하게 돼 있는 인버전입니다. 네? 인버전. 자, 이때는 전류가 확산에 의한 디퓨전에 의한 전류가 흐르고요. 그래서 확산에 의한 거는 입력에 전류가 거의 익스포넨셜로 흐릅니다. 물론 여기는 전류가 상당히 적어요. 그죠? 절대값으로 보면 무진장 적지만 전류가 흐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는 여기는 디퓨전 커런트라고 그러면 여기는 드리프트 커런트가 추가됩니다. 즉 일렉트릭 필드죠. 즉 드레인 쪽에 플러스 전화를 걸으면 그 드레인에서 그 소스 쪽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죠. 그죠? 여기에 플러스고 게이트에 전압을 걸어서 여기에 채널을 형성시켜 놓으면 여기 드레인 쪽에 전압을 쭉 가면 말이에요. 이게 VD로 걸어 놓으면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형성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일렉트론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죠? 끌려갑니다. 그러면 일렉트론의 흐름의 반대 방향이 전류이기 때문에 전류는 드레인의 소스가 아니라 이렇게 흐르는 거죠. 자, 이때는
드리프트 커런트가 추가됩니다. 두 개가 모스펫은 인버전 정도에 따라서 드리프트 커런트 혹은 인버전이 굉장히 약하게 될 때는 디퓨전 커런트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츄레이션 전에 강의에서도 올린 것처럼 세츄레이션 상태에서 즉 다시 말하면 충분히 스레셜 전압이 형성되어 스레셜 전압 이상으로 게이트 전압이 가해져서 충분하게 채널이 형성되어 가정하면 이제 전류가 거기에 흐르는데요. 전류는 기본적으로 전하의 시간적인 변화가 전류입니다. 그죠? 시간적인 변화가 전류예요. 그래서 얘를 조금 모디파이 하면 단위 길이당 차지 양이죠. 차지 덴시티입니다. 길이당 차지 덴시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시간당 간 거리니까 속도입니다. 스피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랭스로 갖다 놓고 L로 갖다 놓고 랭스입니다. 디바이스 랭스고 얘는 DQ는 대략 그냥 전체 차지니까 채널 인버전 된 놈을 면적으로 곱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스피드죠. 스피드입니다. 대략 이런 걸로 표현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디바이스 채널 위스예요. 위스고 이게 스피드입니다. 스피드는 캐리어 스피드인데요. 캐리어 스피드인데 얘는 뭐에 비례하냐면 캐리어의 모빌리티에 이펙티브 모빌리티에 비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인버전된 차지량은 단위 캐패시터에다가 이렇게 VGS면 VTH 이걸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테지라고 앞에 강의에서 말했습니다. 여기에 에타승, 근데 에타가 뭐 옛날 공정은 거의 2에 가깝지만 현대 공정 2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죠? 2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는 주로 에타를 2로 놓고 편의상 해석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트랜지스터를 갖다 놓고 바이어스를 소스 존 그라운드 놓고 게이트 전압을 픽스 시킨 다음에 스레시홀드 이상으로 게이트 전압을 픽스 시켰습니다. 픽스 시키고 드레인을 수입을 합니다. 드레인 수입을 제로부터 쭉 해서 드레인 소스가 전압을 이렇게 해서 요거를 X축으로 놓고 여기 흐르는 드레인과 소스 간에 흐르는 커런트를 Y축에 놓으면요. Y축에 이렇게 놓으면 이제 처음에는 드레인 전압이 작을 때는 드레인 소스의 전류가 거의 리니어하게 변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리니어 리전 혹은 트라이오드 리전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가면 일정한 전압이 어느 정도 가면 이제 거의 전류가 VD에서 증가하더라도 전류가 거의 세츄레이션 형태로 늘어나지 않고 세츄레이션 형태로 됩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플랫할 텐데요. 이렇게 플랫할 텐데 어느 정도 되면 세츄레이션 플랫할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VDS가 증가하면 약간의 이런 기울기를 가지고 이게 디바이스가 숏 채널이면 더 심할 거고요. 롱 채널이면 덜 심할 거고 이렇게 증가합니다. 뭐냐면 가장 큰 거는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에요. 채널 랭스가 VDS에 따라서 변합니다. 왜냐하면 드레인 쪽의 전압이 커지면 드레인 쪽에 디플리션 이전이 형성될 거고 그 디플리션 이전이 그 채널 쪽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오죠. 그래서 이펙티브 채널 랭스가 줄는 거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전류가 더 흐르는 거죠. 또 하나는 숏 채널 가면 뭐가 되냐면 게이트 전압이 높아지면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갈 수 있는 그 캐리어의 지원이 장비 포텐셜 베리어를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숏 채널 이펙트인데요. 그거를 DV라고 합니다. Drain Induced Barrier, 포텐셜 베리어죠. 그거를 로어링 낮춘다 이라는 거죠. DV입니다. DV 이펙트 때문에 여기에 VD에서 증가하면 전류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과 DV 이펙트로 인해서 이게 이제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저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면 VDS가 이게 변해요. 그죠? 변하는데 요 전류가 변하죠. 이게
변하니까 여기에 우리가 델타 VDS가 변하고 델타 IDS가 변하니까 이게 저항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드레인 소스 간의 저항으로 나중에 회로할 때는 모델링에서 씁니다. 자, 이제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혹은 디블에 의해서 이렇게 변하는데,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만 간단히 보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채널 랭스가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VDS가 증가하면 이게 게이트 전압이고 이게 VDS 전압인데, 얘가 증가하면 여기 디플레이션이 증가해서 이게 M 플러스 소스죠. 여기 드레인 쪽입니다. 그죠? 그러면 채널이 이렇게 형됐을 텐데요. 이렇게 여기 디플레이션 이제입니다. 그죠? Pn 형식 리버스 걸려져 있죠. N게 M 플러스고 여기에 P 서브인데 리버스 걸려 있으니까 디플레이션 이제 생기죠. 자, 그러면 더 세게 걸리면 디플레이션이 커져서 이게 이렇게 줄죠. 채널 랭스가 이만큼 줄었어요. 그죠? 여기가 델타 L만큼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L이었는데 델타 L만큼 줄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식을 대략 보면 요 전류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모빌리티고 단위 면적당 옥사이드 캐패시턴스고 그 다음에 얘는 디바이스 위스고 얘가 이만큼 변했어요. 여기는 입력이죠. 데이터 오버 드라이브 볼테이지입니다. 그냥 롱 채널이고 아무 없죠. 채널 랭스만 모듈레이션만 있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퀘어로로 지배를 한다 그러면요. 자, 이게 델타 L이 L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고 가정하면 얘는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죠? half의 mobility COX L을 빼내면 W 오브 L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델타 L 오버 L V GS 마이너스 VTH 스퀘어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공업수학에서 이런 걸 배웠습니다. 1 of x인데요. 1 of x인데 x가 much less than 1이면 1보다 훨씬 적으면은 얘를 펼치면 1 of x가 됩니다. 그죠? 1 of x가 돼요. 자, 그러면 얘는 그 보면 대략 표현하면 2분의 mobility COX의 WL의 VGS-VTH의 스퀘어에, 그죠? 1 플러스 델타 L 오버 L 이렇게 표현합니다. 델타 L 오버 L을 람다 VDS로 이렇게 놓으면 이제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런 현상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는 굉장히 복잡해요. BCM 모델은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가 심플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너플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얘가 주로 IDS 커런트 컨트롤하는 거는 VGS 커런트, 이게 입력인데 게이트 소스 간의 결합에서 주로 컨트롤하지만 이제 디바이스가 이제 드레인 소스 간의 결합 변하면 전류도 약간 변한다. 이 변하는 정도가 채널 랭스가 줄어들면, 즉 프로세스가 스케일 다운 돼서 딥 선 마이크로 오면 올수록 더 심하게 이 이놈이 기여를 하는 거죠. 즉 드레인 소스 간의 결합이 드레인 소스 간의 전류에 더 많이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노홍 채널보다는 이게 L2라고 그러면요, 숏 채널이 더 심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더 심하게, 점선은 아이디얼이고요. 이제 요게 더 심하게 받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지난 강의 영상에 올린 것처럼 이제 트랜스 때 가장 중요한 게 개념 중에 하나가 트랜스 컨덕턴스입니다. 트랜스 컨덕턴스 왜요? 입력 전압을 변동시키면 출력 전류를 변동시킬 수 있다. 즉 입력 전압이 출력 전류로 변환되는 것이죠. 그럼 얼마만큼 변화될 건가? 이거를 가름하는 파라메타가 GM입니다. 트랜스 컨덕턴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항을 보면 오음의 법칙을 보면 저항이 여기가 있고 아래 있죠. 그다음에 여기가 걸린 전압이 V고 여기 흐르는 커런트가 I면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저항은 V 오버 I가 저항이죠. 그죠? 그래서 리지스턴스라고 읽고요. 그 반대는 저항분의 1은 이거를
보통 컨덕턴스라고 부르죠. 얘는 V, I 오버 VA야. 이거죠. 이거는 자기 자체 브랜치에 흐르는 커런트를 자기 단의 전압으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즉 전압에 따라 전류가 얼마 흐르냐 혹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리지스턴스 그거 역수는 컨덕턴스 이렇게 했는데 모스펫은 이제 컨트롤하는 데하고 컨트롤 받는 데가 그 노드가 다릅니다. 컨트롤하는 데는 VGS예요. 그죠? 입력은 여기입니다. 근데 컨트롤 받는 곳은 드레인 소스가 전류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아니고 이렇게 넘어갔지요. 어크로스 했습니다. 그죠? 여기에 어크로스의 접두어인 트랜스를 붙여서 트랜스 컨덕턴스라고 붙이고요. 단위는 뭐가 있나? 단위는 뭐냐면 단위는 5분의 1이죠. 그죠? 혹은 5분의 1이 쓰기가 귀찮으니까 시먼스라는 단위를 씁니다. S라고 쓰고요. 시먼스라고는 단위를 씁니다. 자, 트랜스터가 우리가 트랜스를 여러 군데 있는 그 바이어스 조건에서 트랜스터 이게 IDS라고 그러면 여기도 트랜스를 세팅시켜서 여기서 동작점을 만들 수 있고요. 여기서 DC를 여기 세팅해서 동작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세츄레이션 이후에서 정작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이렇게 동작점을 즉 트랜스를 동작시킬 수 있는 요 VDS와 IDS를 만드는 거 이거를 DC 바이어스를 잡는다고 합니다. 자, DC 바이어스를 잡는다고 그러고요. 트랜스를 여러 군데 동작 영역이 있는데 한 군데 딱 잡아서 여기서 동작하라. 이게 오퍼레이팅 포인트입니다. 그거를 VGS를 X축으로 보고 IDS를 보면 이런 커브가 나오죠. 여기가 아까는 노고 스케일인데 이게 리니어 스케일입니다. 그러면 노고 스케일 때 이렇게 나왔던 놈이 이제 리니어 스케일로 나오면 요 스케일로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VGS를 이만큼 가야 돼요. 여기 VGS를 가야서 여기다. 여기 이 점을 여기서 딱 갖다 놨습니다. VGS.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여기 전류가 요 전류와 요 전류가 현재 동작점입니다. 이 동작점에서 이 동작점을 잡아놓으면서 아주 적은 신호가 들어왔을 때 그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GM이에요. 즉 입력을 출력을 변환시키는 거예요. GM의 정의는 이겁니다. 전압을 변동시켜서 전류를 얼마 만드느냐 어디에서요? 동작점에서. 그래서 GM은 동작점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동작점이 어디다 잡느냐에 따라 GM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게 보면 여기 오퍼레이팅 포인트라고 보면요. 여기에 이제 여기 오퍼레이팅 포인트 중심으로 해서 요만큼에 이렇게 변화시키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에 입력을 아주 적은 신호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전압을 집어넣습니다. 그걸 VGS라고 스몰로 표현하죠. 그럼 여기는 드레인 소스 간의 전류가 요 오퍼레이팅 커런트 중심으로 해서 변합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입력 전압을 가하면 출력 전류 변동량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입력에 의해서 전압에 의해서 출력 전류 변동량을 얻을 수 있으면 출력 전압 변동량도 얻을 수 있어요. 거기다 전류 변동량에다가 임피던스를 곱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컨덕턴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더 자세한 거는 제 앞 강의 그 슬라이드 그 강의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 모스펫을 아까 심볼을 여러 개 중에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날로그는 이렇게 웹모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드레인 게이트 소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표현할 때는 얘를 그 의미 있게 표현하려면 얘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지, W 오브 L은 위스는 어떻게 되는지, 랭스는 어떻게 되는지 표현합니다. 레이아웃을 보면 말이에요. 플래너 디바이스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예를 들어 엠모스면 여기에 드레인이에요. 그죠? 여기는 메탈입니다. 메탈이고 이것도 메탈이에요. 이제 이게 컨택입니다. 그죠? 요 디퓨전 N타입과 메탈을 연결하기엔 컨택이에요. 그죠? 컨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컨택이 오미 컨택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우리가 뭐를 때리면 농도를 높은 M 플러스를 때리는 겁니다. 그죠? 농도 높다는 얘기, M 플러스라는 거냐. 농도 낮은 것 때리는 건요. 샤키 다이오드가 생겨요. 다이오드가 생깁니다. 이런 다이오드가 생겨요.
턴온 점의 PN 다이오드보다 낮다는 예, 거 위에는 똑같단 말이에요. 즉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이렇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전류가 양쪽 방향으로 흘러야 되니까 여기 오뮤 컨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M 플러스를 집어넣고 여기에 컨택을 하면 이제 다이오드가 형성되는 게 아니고 터널링 이펙트에 의해서 오뮤 컨택이 생기는 거죠. 전류가 양방향에 흘립니다. 그래서 M 플러스를 그래서 때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폭이죠. 이게 트랜지스터의 폭입니다. 여기가 게이트인데요. 게이트는 폴리도 쓰고 메탈도 쓸 수 있어요. 게이트죠? 게이트 여기가 랭스입니다. 즉 디바이스 랭스는 여기에요. 요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할 때 WL은 자유롭게 일반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스를 좀 넓게 상대적으로 넓게 했다 그러면 주어진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채널 드레인과 소스에 흐르는 전류가 증가합니다.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길이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피드나 이런 거 관련돼서는 그냥 미니멈으로 씁니다. 짧게 쓰죠. 기본적으로 특별한 경우 아니면 롱 채널은 안 씁니다. 롱 채널 쓰면 동일한 전류 상태에서 롱 채널 쓰면 VGS-VTH가 증가해. 이게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티지라고 그랬죠? 이게 증가합니다. 이게 그렇죠? 증가하죠. 예. 롱채널 쓰면요. 동일한 전류가 흐른다고 가정했을 때 이거 증가합니다. 아까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WL 그 다음에 전류가 VGS-VTH 스퀘어니까 얘가 증가하면 말이에요. 동일한 전류가 흐르는데 이게 전류가 IDS 전류가 흐르는데 동일하려면 이게 왜 이게 증가해야죠? 네, 그러면 이게 증가하면 그 VDS 트랜스토럴 세츄레이션 유지하기엔 VDS까지 커져서 스윙이 줍니다. 주어진 서플라이 볼트의 스윙이 줄게 되는 거죠. 얘는 더 심하면 이게 그 여러 개 캐스코딩 할 수 있는 룸이 없어져요. 그래서 헤드룸이 부족하다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가 떨어져요. 그죠? 스피드는 우리가 FT라는 걸 가지고 있었는데 전 슬라이드에 제가 보내드렸죠. L 스퀘어에 VGS-VTH예요. 그죠? 자, L을 증가하면 스피드가 떨어집니다. 스피드가 떨어져요. 동작 트랜스터의 입력과 출력 커런트 기인이 1이 되는 그 FT 트랜짓 프리퀀시의 값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디바이스로 처리할 수 있는 신호의 주파수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미니멈 랭스를 이제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세스 테크놀로지를 표현할 때 노드라는 말을 쓰고요. 노드란 말 쓰고 그 노드가 180나노 혹은 130나노 65나노, 45나노 공정인지 2N의 2 공정인지 16 공정인지 14나노 공정인지 10나노인지 10나노인지 현재 이제 5나노인지 이런 걸 때 주로 미니멈 랭스 이런 걸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롱거 디바이스를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롱 채널 디바이스를 써야 될 때 있어요. 우리가 매칭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른 것들은 스피드 다 만족하고 뭐 다른 건 만족하는데 매칭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면 숏 채널 디바이스보다는 롱 채널 디바이스를 쓰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죠? 롱 채널 쓰는 게 더 유리하죠. 그 다음에 아웃풋 드레인 소스 간의 아웃풋 리스턴스를 크게 만드는 데 유리하죠. 아까 농채널이 농채널 디바이스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농채널 디바이스가 이렇게 VDS 변에서 IDS 커런트가 증가하지 않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저항값이 크다는 얘기죠. 이 쇼채널보다. 그래서 농채널은 그런 데 씁니다. 그래서 주로 커런 소스 이런 쪽은 이제 그 미니멈 채널 랭스 쓰는 게 아니고 미니멈 채널 랭스보다 뭐 3배, 4배 뭐 그 이상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농채널을 씁니다. 그러면 매칭도 좋아지고 아웃풋 리지스턴스가 커져서 커런트 카편도 좋고 그 다음에 또 그 커런트 소스가 노이즈 컨트리뷰션 하는데도 훨씬 좋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은 제 전 슬라이드에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와
다른 노이즈나 밴드위스나 시그널 스윙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한 슬라이드가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디바이스 가지고 신호 처리를 하거든요. 신호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호라는 게 뭐가 있냐? DC 신호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DC 위에 이제 그 작은 신호를 태웁니다. AC 신호입니다. 이거죠. 이게 DC예요. 스코프로 오시로스코프로 찍을 때, 그 다음에 여기에 사인 웨이브를 태우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사인 웨이브를 태우면. 사인 웨이브는 평균 에버리지가 빵이에요. 그죠? 에버리지. 그래서 이 신호가 이 DC 위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면 DC 값, 예를 들어 DC 값에다가 AC를 태운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바이어스, 트랜스를 여러 개 중 한 군데를 딱 픽스 시키는 걸 바이어싱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대략적으로 약속을 이렇게 대문자로 주로 씁니다. 이게 이제 약속인데 이렇게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죠?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대문자로 주로 쓰고요. 거기에 스몰 시그널은 다 소문자로 이렇게 씁니다. 이게 아이디 드레인과 소스가 흐르는 거, 게이트 소스 간의 전압, 드레인 소스 간의 전압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DC와 AC를 합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류 같은 건 IDS에 DC에다가 IT에서 AC를 합친 거죠. 이런 거는 주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죠. 소문자에다 대문자 첨자를 씁니다. 이게 약속인데 이렇게 쓰지 않아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그죠? 이렇게 전혀. 근데 주로 이제 여러분이 텍스트북을 읽는다든가 그럴 때는 뭐 예를 정통을 지키는 사람들은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호는 DC 신호와 AC 신호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호를 트랜스를 보면 말이에요. 트랜스가 이렇게 되면 요 식이 대변하는 걸 한번 의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 식은 뭐를 의미하냐면 게이트 소스 간의 전압을 컨트롤하면 이게 세컨이라고 그랬지만 이게 에타로 가정하면 이게 게이트 소스 간의 전압을 컨트롤하면 출력 전류를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즉 입력 전압이 출력 전류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입력은 항상 여기서 컨트롤합니다. 바이플란은 MPM 바이플라 같은 경우는 바이플란 베이스 에미터입니다. 베이스 에미터 전압을 컨트롤하면 요 컬렉터 에미터 커런트를 컨트롤할 수 있게 에미터하고 컬렉터죠. 컨트롤할 수 있다. 즉 입력이 여기에요. 입력이 여기고 출력이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게이트 소스 전압이 증가하면 이 드레인 소스의 전류가 증가합니다. 그죠? 그러면 입력은 여기죠. 입력은 여기입니다. 입력을 남기면 출력은 여기서도 뽑아갈 수 있고요. 즉 드레인이 후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출력 커런 변동량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서 출력을 뽑아갈 수 있습니다. 즉 드레인과 에미터가 소스가 아웃풋 후보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입력은 요 게이트 게이트 소스 전압을 하니까 입력은 요 게이트가도 입력될 수 있고요. 요 소스가 입력이 될 수 있네. 소스가 변동되면 게이트는 가만히 변동되면 VZ를 변동시킬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웃풋 커런트가 드레인 소스 간의 전류니까 아웃풋 후보는 아웃풋을 취해가는 것은 변동량을 가지고 신호를 취해가는 쪽은 드레인과 소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인 게이트가 될 수 있고요. 소스 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조합을 해본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조합을 해보면 이제 몇 개 안 나옵니다. 그죠? 자, 가만히 보면 입력은 말이에요. 입력은 여기다 입력을 넣어요. 입력을 넣고 여기서 출력을 뽑아가면 되죠. 그리고 이 소스 쪽은 공통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 입력이 여기 들어가면 입력이 이거를 컨트롤하죠. 그럼 전류 이렇게 흘러죠. 이게 여러분이 교과서에 맨 처음에 나오는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입력이 이제 여기서 입력이 들어갔는데요.
그 변동량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도 아웃풋 취해가도 되죠. 그리고 여기는 드레인 쪽은 공통으로 놓습니다. 이게 커먼 드레인 앰플리파이어. 얘보다는 어떻게 부르냐면 소스가, 이게 소스죠. 소스 팔로우 이렇게 부릅니다. 소스가 게이트 신호를 쫓아간다 해서 소스 팔로우 씁니다. 일단은 얘를 이런 식으로 부르면 커먼 드레인 앰플리파이어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입력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죠. 얘는 가만히 놔두고요. 얘는 픽스 시켜놓고 얘를 입력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VGS를 컨트롤 되죠. 그죠? 그리고 전류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웃풋을 뽑아가면 되죠. 이건 뭐예요? 게이트를 가만히 놔뒀으니까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예요. 그죠? 요 세 개뿐이 없습니다. 이 세 개를 가지고 이제 응용해서 여러 회로들을 만드는 것이요. 여러 회로를 만들어요. 그래서 모스펫 입력 전압이 변동돼서 출력 전류를 만든다. 즉 전류를 바꾸고 전류를 다시 전압을 바꾸어서 저항이나 임피던스를 갖다 놓으면 전압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신호처리를 해가는 겁니다. 그게 증폭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신호가 지나가면서 페이스가 바뀌어요. 위상이 바뀐단 말이에요. 위상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죠. 자, 이 전압이 변했어요. 게이트 전압, 소스 전압이 변했습니다. VGS가 변했죠. 그러면 요 전류가 증가합니다. 그죠? 여기다 살짝 그라운드 놓고 전류 증가했어요. 그럼 이 전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전압을 그러면 여기다 임피던스를 살짝 놓습니다. 이렇게 여기다 VDD 픽스 시켜놓고 저항을 놓죠. 전류가 증가하면 어떻게 전압 드롭이 증가하죠. 예를 들어서 게이트 쪽에서 이런 신호가 증가하면 이때 증가할 때는 어떻게 DC 값보다 증가했으니까 전류 증가하니까 어떻게 여기는 전압 드롭이 더 생겨서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게이트에서 드레인으로 갈 때는 180도가 이렇게 뒤집힙니다. 요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180도 아웃 오브 페이스가 돼요. 그죠? DC 같은 경우, 즉 캐파시터가 영향이 하나도 안 미친다고 가정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개인기화 할 때는 이 게이트 드레인으로 가면 항상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죠?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건 180도 아웃 오브 페이스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걸 보시면 이제 이 전압이 증가한 말이에요. 그죠? 이 전압이 증가하면 이 전류가 증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다 한번 신호를 놓고 테이크 해보죠. 여기도 증가분을 전압으로 바꿔서 R을 놓고 그러면 여기서 아웃풋을 테이크 해가보죠. 아웃풋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력이 증가하면 전류가 증가하는데 입력이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이게 DC고요. DC에 A시계를 이렇게 태워서 증가시켰습니다. 증가분 여기가 DC가 흐를 테고, 그죠? 증가분이 이렇게 흐를 겁니다. 그러면 얘는요. 처음에 DC 전압에서 요거 곱하기 얘면 DC 값이 나오죠? 그 다음에 증가분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얘하고 얘는 인페이스의 DC는, 그죠? 반전이 하나도 안 됩니다. 동상이에요. 자, 그래서 게이트에서 소스로 갈 때는 DC는 0도에 안 변합니다. 그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있는 거 하나를 보도록 하죠. 이제 입력이 게이트에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입력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입력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픽스 시켜놨어요. 그죠? 자, 이 전압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 전압이 올라가면 즉 DC보다 올라가면 요 VGS가 줄어요. 그죠? 여기는 픽스 시켜놨으니까. 그러면 전류가 여기 이렇게 흘러든 전류가 IDS인데 이만큼 줄어요. 그죠? VGS가 줄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저항을 갖다 놓으면 DD 갖다 놓고 저항을 갖다 놓고 여기서 아웃풋을 테이크 하면요. 그죠?
아웃을 테이크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전압이 소스 쪽이 전압이 증가하면 게이트 소스 전압이 줄어서 전류가 줄어요. 그래서 주니까 여기에 전압 드롭이 덜 작게 생기죠. 그러니까 DC 상태에서 전압 드롭이 작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죠. 즉 다시 말하면 소스에서 드레인까지 가는 거는 DC는 동상으로 갑니다. 위상이 변하지 않아요. 자, 이게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든 앰프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응용해서 쓰는 겁니다. 디퍼런셜 앰프도 그렇고요, 캐스코드도 그렇고요, 폴디드도 그렇고요. 다 이 원리를 그대로 응용해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앰프는 기본적으로 리니어해야 돼요. 그죠? 리니어해야 돼요. 리니어라는 건 어떻게 해요? 이게 입력입니다. 입력이에요. 이게 아웃풋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웃풋은 이렇게 표현돼야 돼요. 이게 DC 값이에요. 그죠? DC 값, DC 바이어스가 잡아놓은 거예요. 이게 AC 신호고요. AC 인풋이고, 이게 AC 인풋을 출력으로 걸어낼 때 그 증폭하는 거죠. 증폭률이 개인이에요. 이렇게 가져가요. 리니어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죠? 리니어로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F1이라는 프리퀀시를 넣으면 출력은 리니어로 가져오면 F1분이 안 나와요. 그죠? F2가 들어가면 F2라는 프리퀀시 성분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신호가 커지면, 즉 바이어스 포인트에서 신호가 커지면, 즉 다시 말하면 리니어로 이렇게 y 이꼬로 DC 포인트 x1은 오브 t, 여기에 리니어라고 했죠. 여기에 알파 2에 x1의 스퀘어, 이렇게 쭉 가면요, 이렇게 쭉 가면 신호가 커지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왜? 우리 트랜지스터 non-linear 디바이스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입력 들어간 프리퀀시 성분 이외에 다른 것들이 나와요. 그걸 하모닉이라고 그러고, 그게 토탈 합쳐지면 다 디토션이에요. 디토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 세컨 오더 이상 이런 것들이 안 나오도록, 가능하면 나오더라도 작게, 전체 리니어 포션보다 아주 작게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신호를 집어넣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리니어로 동작시켜야 됩니다. 리니어로. 리니어 앰플리파이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증폭기는 non-linear 디바이스를 리니어처럼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앞 슬라이드에 표현한 것처럼 IDS 드레인 소스 간의 전류 변동을 VGS로 변동시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시킬 수 있는데, 신호가 작으면 DC 오퍼레이팅 포인트도 신호가 작게 들어가면 그때 매개체가 GM이고, GM은 트랜스 컨덕턴스라고 그랬습니다. GM이 크면 클수록,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입력 전압을 집어넣는데 출력 전류가 크게 나온다, 이런 거죠.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그렇게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앰프를 설계한다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액티브 소자인 모스펫과 PMOS가 됐든 NMOS가 됐든, 그 다음에 패시브 소자인 저항과 캐패시터,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조합해서 만들 텐데, 가장 그러면 이 모스펫을 일단은 DC를 세팅을 해줘야죠. DC 세팅을 해줘야 돼요. 이걸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여러 개 중에서 바이어스. 어디다 바이어스나요? 세츄레이션 영역이에요. 세츄레이션 영역이라 하면 우리가 VDS 커브에 IDS 커브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VGS겠죠? VGS1, VGS2, VGS3인데 요 영역에다 갖다 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갖다 놓지 말고, 여기는 리니어이니까 여기다 갖다 놓지 말고 여기 이 근방에 세팅해 놔야 되네. 그 근방에 어디다 세팅할 건지는 세팅하는 것에 따라서 전체 파워 소모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거기다 갖다 놓는 걸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갖다 놓죠? 갖다 놔요. 그리고 그 위에 지금 DC에게, 그죠? DC를 이렇게 세팅합니다. 그러면 DC에 해당되는 전류가 흐를 거고요. 그 다음에 DC에 대한 아웃풋 전류가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스몰 시간을 태우는 겁니다. 스몰 증가하면 그거에 대한 전류가 증가하고 그거에 대한 출력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바이어스를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설계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필요한 것, 앞에 강의에서 변한 것처럼 트랜스 컨덕턴스도 변하고요. 아웃플레이스는 다 변합니다. 바이어스 조건에 따라서. 스윙도 그렇고. 그거를 이제 더 공부하고 싶으시면 앞에 영상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를 한다고 합니다.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는 뭐냐면 이게 딱 나오면 리니어라이제이션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에서요? 동작점에서 리니어라이제이션 한다고. 얘는 non-linear device예요. 얘는 전류가 적어도 IDS 전류가 WBL WBL 모빌리티 그 다음에 단위 면적 캐패시턴 WBL VGS-VTH의 에타승 이렇게 되죠. 에타가 뭐 우리는 지금 2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게 non-linear device입니다. 입력에 따라서 출력이 non-linear이 변해요. 바이플라도 non-linear 변해요. 바이플라는 collector current와 approximately saturation current의 exponential base emitter 볼테이지 나누기 서머 볼테이지예요. non-linear이 변합니다. 입력이 열이 변하면 출력이 non-linear이 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바이플라 같은 경우는 IC는 똑같이 VB 변동에 대해서 리니어하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신호를 적게 내주는 게 이게 소신호예요. 소신호라면 리니어라이제이션입니다. 리니어라이제이션이에요.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non-linear 디바이스만 소신호를 딱 해석하면 IDS 커런트는 우리가 가는 거는 이거예요. 이렇게 가도록 신호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소신호입니다. 그 이상 넘어가는 거는 디토션이 생기고 더 넘어가는 라지 시그널입니다. 이게 라지 시그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터플라지는 게이트 소스를 컨트롤해서 이제 드레인 소스가 전류를 변동시킬 수 있다. 그러면 세 개예요. 그죠? 아까 표현한 것처럼 여기다 입력을 놓고요. 여기서 출력을 뽑아갑니다. 이거를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라고 그러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그라운드겠네. 쉽게 그라운드 나왔어요. 이게 레퍼런스를 그라운드 놓고 여기에 이제 전류 변동량이 생길 건데 여기에 전류 변동량이 생길 건데 GM-VGS가 생긴다 하잖아요. 그 VGS가 이제 입력과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저항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노드를 갖다 놓을 텐데 이 노드가 저항이냐 이 노드가 저항 액티브 소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기에 이게 다이오드로 만드는 다이오드 커넥터드냐 이런 거예요. 다이오드 게이트 소스를 이렇게 붙은 게 N모스 같은 게 이렇게 붙은 거 P모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스가 있고 게이트 소스 게이트하고 드레인 이렇게 묶은 거 이게 다이오드 커넥티드 예, 저항입니다. 저항이 자 이거는 뭐냐에 따라서 이제 종류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책에 이렇게 쭈루룩 이렇게 순서대로 표현한 한 거예요. 저도 이걸 하나하나 참 보려고 합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커먼 게이트 또 하나는요. 우리가 또 하나는 이거죠. 또 하나는 인풋을 여기다 넣고요. 인풋을 여기다 넣고 아웃풋을 여기서 뽑아가는 거죠. 여기는 픽스 시킨 거예요. 뭐 VDD로 픽스 시키든 아니면 어떤 바이어스로 픽스 시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전압 입력이 변하면 여기 전압 변동시키겠네요. 그죠? 요거 변동시키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변동량은 V 인풋 빼기 V 아웃이네요. 그죠? 어찌됐든 간에 여기 아웃풋 여기 테이크하니까요. 자, 인풋이 변하면 VGS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변동량이 그거에 따라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 저항을 갖다 놓던 뭐를 갖다 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갖다 놓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가는 걸 커먼 소스 자, 커먼 드레인이 커먼이죠? 이거보다는 소스 팔로우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소스 팔로우라는 말은. 자,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죠. 이렇게 해서 인풋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죠? 여기는 픽스 시켜놔요. 바이어스로. 그 다음에 아웃풋을 여기서 테이크 해 갑니다. 이게 아웃풋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변동량 전류를 전압을 바꾸기 위해서 여기다
노드를 부하를 달아요. 그죠? V 부하가 저항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커런 소스가 될 수, 액티브 소스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조합이 쭉 나오겠죠?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을 가지고 개인을 키우고 싶어요. 자, 보시죠. 우리가 개인을 키우고 싶습니다. 그죠? 여기서 DC는 빼고요. AC만 넣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넣었어요. 자, 그러면 이 입력에 VGS 걸리네요. 그죠? 여기에 인풋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 전류가 대략 변동량이 GM V 인풋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변동량이 이 전류예요. 그러면 출력이 여기에 어떤 걸 큰 거 갖다 놓아야, 큰 임피던스 큰 놈을 갖다 놓아야, 임피던스 큰 놈을 갖다 놓아야 여기 변동량이 커지는 거죠. 이 변동량을 가지고 이 변동량 곱하기 GM 절대값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임피던스 R이에요. 이게 출력 변동량이죠.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그 트랜지스터 GM이 일정한데 이놈이 켜지면, 이놈이 R이 커지면요. R이 커지면 출력 변동량이 크게 얻을 수 있죠. R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캐스코딩 하는 방법이 있고요. 트랜지스터 이렇게 쌓아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트랜지스터 쌓는 거. 트랜지스터 하면 이제 볼트 헤드룸이 좀 취약해질 수 있으니까 이걸 뒤집습니다. 폴디드예요. 그죠? 텔레스코피는 그냥 이렇게 주로 쌓는 거고, 폴디드는 뒤집는 거예요. DC 헤드룸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건 조금 손해보더라도 이런 게 캐스코드입니다. 캐스코드. 그죠? 쌓는 거예요. 트랜스를 쌓는 겁니다. 이런 전체 조합들이 이제 쭈르륵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합들을 이제 큰 회로에 이제 잘 적용해서 전체 큰 회로를 만드는 것들이죠.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컨셉만 보고 나중에 하죠. 얘가 이제 DC는 생략했습니다. DC 바이스 잡아야 돼요. DC 바이스 잡아야 됩니다.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설계할 때는 우리가 해석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설계하는 게 목적이니까 DC 바이스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DC 바이스 위에 이제 AC를 집어넣는 거죠. 이 신호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VGS DC 잡고요. 이게 입력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DC 커런트가 흘렀을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입력이 에 따라서 출력이 나오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GMV 인이에요. 그죠? 요거는. 그러면 그 놈을 변동량을 요 놈을 여기에 곱하면 돼요. 자, 그런데 얘는요. 델타 VDD는 그냥 파워 스플라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AC 관점에서 보면 델타 VDD 이게 변동량이 없으니 제로예요. AC 신호 관점에서 보면 얘는 그라운드예요. AC 그라운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변동되는 게 요거잖아요. 그럼 여기 출력 AC 전압은 어떻게 돼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류는 마이너스 GM V 인이고요. 그걸 임피던스 곱하면 이제 출력은 마이너스 GM의 V인의 RL이에요. 그죠? 그래서 출력 변동량을 입력으로 바꾼 게 게인이잖아요. 게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심플하게는. 자, 그런데 M1이라는 놈도 이 전압이 좀 변하면 VDS가 변하잖아요. 이게. 그죠? VDS1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변동에 의해서 저항이 이렇게 표시되죠. 여기 채널과 드레인과 소스 간의 저항이 이렇게 생깁니다. R1이 생겨요. 그러면 이것까지 카운트하면 R이라고 R5는 평렬이에요. 여기에 이제 R을 이렇게 병렬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 병렬하면 돼요. 그러면 R호가 무진장 크다. RL에 비해서 그러면 R호는 보이지 않을 거고요. 컨트리뷰션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보면 뭐예요? GM 곱하기 출력을 취해가는 곳의 아웃풋 임피던스예요. 그죠? 그러니까 GM을 키우든가 출력 임피던스의 아웃풋을 키우면 우리가 이득을, 여기는 전압 이득이죠? 볼티지 게인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붙었는데 요 게이트에서 드레인까지 가는 데는 DC 상태에서 아웃 오브 180도 페이스라고 했죠. 180도 페이스라고 인버전 된다고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스코프로 측정을 하시면 입력은 DC에서 이게 VGS겠죠? VGS DC고 이게 이렇게 탔습니다. 이게 요 신호가 V인이에요. 스몰 시그널이에요. 그럼 아웃풋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아웃풋 DC 전압이에요. DC 전압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뻥튀기는 여기가 GM RL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인풋 이렇게 되겠죠. 크기가 여기가 VIN이라고 V인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스코프로 찍으면 이렇게 찍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그 블랙에 맞는 기판에다 실험을 하든가 아니면 IC를 만들어 이제 측정을 하든가 이러면 이렇게 측정이 돼야 됩니다. 자, 이제 R 대신에 개인을 좀 키우고 싶어요. 그 다음에 스윙도 좀 뭐 하고 싶고요. 스윙도 키우고 싶고요. 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여기다 액티브 소자를 하나 갖다 놨네요. 액티브 소자 갖다 놨는데요. 액티브 소자를 여기도 VD 픽스 시킨 소스 PMOS를 갖다 놨는데 그 다음에 게이트도 VB라는 게 바이어스예요. 바이어스의 약자예요. 거기도 픽스 시켜놨네요. 변동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 M2의 델타 VGS는 VGS 변동량 0이죠. 신호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바라본 거는 그냥 RO2만 보이는 거예요. 자, 보시죠. 엠모스로 쉽게 그려서 이제 여기도 픽스 시켜놨어. 소스도 여기도 픽스 시켰습니다. 픽스 시켰어요. 여기도 픽스 시켰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신호를 집어넣어 봤어요. 자, 이게 보시죠. 픽스 시키면 이게 변동량이 빵이죠. VDS 이게 게이트예요. 여기 픽스 시켰으니까 AC 관점에서는 그라운드예요. 그 다음에 이게 소스예요. 소스 그라운드 붙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AC 관점에서는 VGS가 0이에요. 그러니까 드레인과 소스는 전류가 흐르는데 이게 어디에 컨트롤 받냐면 게이트 소스의 전압에 의해서 컨트롤 받는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D불에 의한 RO가 있어요. 그죠? 여기가 0이니까 게이트 소스가 양쪽 게이트도 잡고 있고 소스도 잡고 있으니까 여기도 만약 소스도 VD도 잡고 있고 게이트도 잡고 있으니까 VGS 빵이니까 이게 없어요. 그죠? 오픈이잖아요. 그럼 뭐만 보여요? 얘만 보여요. 그죠? 얘만. 그래서 M2는 커런트 소스, 커런트를 제공해주는 단자이면서 신호 관점에서 보면 여기는 액티브 소자 그 M2의 드레인 소스 간의 저항만 보여요. 저항만. 자, 그러면 여기도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과 디브레에 의한 아웃풋 임피던스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신호가 들어가면 요 흐르는 커런트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흐르는 커런트는 GM 드라이버 M1이에요. 그죠? M1. 그 다음에 이게 V 인이 이 커런트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아웃풋을 여기서 테이크해 가니까 이쪽도 그라운드 다 그라운드죠. 그죠? 그라운드고 여기도 그라운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RO2하고 RO1이 이렇게 패러럴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아웃풋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웃풋은 어떻게 해요? 아웃풋은 마이너스 입력으로 변동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 이게 R1 패러럴 R2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게 아웃풋 임피던스고 이게 입력 드라이버예요. 이렇게 해서 개인이 커졌어요. 왜? GM이 똑같더라도 아웃풋 임피던스가 이게 상대적으로 아까 저항보다 클 수 있으니까 커졌단 말이에요. 물론 등가위로 그러면 다 이렇게 됩니다. 얘를 스몰 시그널 등가위로 그려서 이렇게 계산해서 KVL, KCL 우리가 회로망에서 배운 거예요. 즉 루프의 토탈 전압 드롭은 같다. 제로다. 전압 드롭과 전압 상승의 합은 제로다 이거죠. 이 KVL이에요. 그 다음에 한 노드에 들어가고 나오는 전류의 합은 제로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니까는요. 이렇게 이걸 가지고 알지브라를 풀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나옵니다.
자, 소스 팔로우인데, 소스 팔로우는 이제, 심플한데, 소스 팔로우는 이거 아까처럼 입력이 여기 들어가고요. 출력이 여기서 나와요. 그죠? 얘를 등가위로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요게 트랜스터잖아요. 근데 뭐가 하나 이상 꼈네요. 얘가 생겼네요. 그죠? 얘가 생겼, 볼트 컨트롤 커런스가 생겼네요. 자, 얘를 한번 가해보면 말이에요. 이 반도체로 만들면 여기는 그라운드로 붙어 있어요. 소스, 바디는, 여기 바디는. 그죠? 엠모스 바디는 P섭인데 모든 트랜지스터가 공유를 하니까 그라운드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 전화번호 소스는요. 소스는 아웃풋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요 소스와 바디, 그죠? 이렇게 소스와 바디 전압이 생겼죠. 즉 다시 얘는 제로고 얘 소스 쪽이 전압이 올라가면 스레셜드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 스레셜드는 대략 스레셜드는 소스 바디가 제로일 때가 어떤 파라메타인데 감마라고 쓰고요. 이게 VSB 소스 바디 간의 전압이에요. 플러스 어떤 틸델타라고 표현하죠. 이게 서피스 포텐셜인데요. 저는 여기서 물리를 강의를 하는 게 아니니까 설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즉 다시 말하면 바디보다 소스가 전압이 높아지면 말이에요. 스레셜드가 높아져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움직이면 신호가 움직이면 바디 소스 전압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요 바디가 게이트가 이 드레인 소스 간을 컨트롤하는 하나의 게이트라고 그러면 이 바디도 또 하나의 게이트, 세컨 게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백 게이트라고도 표현하죠. 백 게이트가 돼요. 그래서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저 가지고 IS 논문도 낸 적이 있어요. 지금 테네시 교육사는 저하고 같은 방에 있던 친구는 오피안풀 백게이트로 해서 설계를 해서 IS에 냈단 말이에요. 발표를 했고 그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볼티지 커런트 소스로 만들면 돼요. 볼티지 컨트롤도 커런트 소스로 만들면 돼요. 어디에? 바디 소스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소스 바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살표 이렇게 가야 돼요. 그죠?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야 됩니다. 같은 방향을 하기 위해서 이 바디 소스로 컨트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GM과 구분하기 위해서 GMB라고 해서 바디를 썼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면요. 얘는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이 VGS가 뭐예요, 이게? V인 빼기 Vout이죠. OUT는 빼겠습니다. 이걸로 전류 흘러요. 여기 어디로? 이 전류 흘러요. 이렇게. 이 전류는 여기 흐르는 전류는요. 전류는 V인 빼기 Vout. 이게 VGS죠? 이게 GM 아니에요. 이래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디브레이한 아웃풋 임산사 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병렬이잖아요. 얘고. 자, 그러면 이 전류 곱하기 V인 빼기 Vout의 GM이 입력이 변동돼서 흐르는 커런트예요. 거기다가 R로 1 패러렐 RS 한 게 이게 Vout이라고 해요. 그죠? 이걸 정리하면 말이에요.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여기 바디 이펙트 보시면 바디 이펙트 있으면요. 바디 이펙트 보시면 이 바디 이펙트만큼 또 넣으면 돼요. 그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나중에 디테일한 것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하고요. 오늘 컨셉만 보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보면 얘는 소스 팔로우는요. 이게 개인 1보다 적어요. 개인 1보다 적지요. 항상 적어요. 소스 팔로우는 1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소스 팔로우는 1보다 적기 때문에 개인 1보다 적기 때문에 이런 거를 나중에 드라이빙 능력이 캐파빌리티가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개인 1도 항상 적어요. 그래서 쓸 때는
조심했어야 된다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소스 팔로우는 그 버퍼링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자, 이제 커먼 게이트예요. 커먼 게이트는요, 입력을 여기다 넣는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다 넣으면 여기 픽스 시켰어요. 여기 픽스 시켰습니다. 바이어스를 픽스 시켜놨어요. 그럼 여기에 신호를 넣습니다. DC 물론 있어요. DC는 다 생략했습니다. 그 신호가 인풋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딱 스코프로 찍어보면 DC가 있었으니까 이게 DC예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DC 값일 때 전류 흐르는 게 여기 흐르는 게 DS라고 가정하면, 바이어스 커런트가 가정하면 여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VGS에서 컨트롤되는 거예요. 자, 이 전압이 올라가면, 요 에버리지 값보다 올라가면 여기 이 부분이겠네. 올라가면 VGS가 그 부분에 줄어요. 전류가 줄죠. 그러니까 전류가 줄으니까 여기 전압 드롭이 줄어. 그러니까 여기는 DC 값에다가 이렇게 전압이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동일하게 올라가요. 얘가 얼마만큼 빵튀기해서 해야 여기가 개인만큼 뻥튀기해서 올라가겠죠.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돼요. 그죠? 자, 얘는 이제 나중에 더 디테일에 들어가면 되는데, 얘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스윙이 하는 수 있죠? 요놈이 항상 세츄레이션액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때까지 보장해야 돼요. 그러면 세츄레이션 오면 돼. 이전압과 이전압 차이가 스레시홀드 이상이 되지 않으면 돼. 즉, 이전압이 이제 쭉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전압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이전압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냐면, 이 게이트 전압보다 스레시홀드 이하로 못 내려가요. 스레시홀드 이하로 내려가면요, 이 M1이 세츄레이션에서 리니어로 쏙 빠져요. 그죠? 자, K는 똑같아요. 바디 이펙터가 없으면 이 IDS 커런트가 어떻게 보면 이거잖아요. 항상 GM의 VGS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디 이펙트를 넣으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개인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동상이다. 자, 그러면 신호출에 이제 슬라이드 2개 남았는데요. 신호출을 보면 말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올릴 기회가 있을 텐데, 이 전압이 변동했어요. 이거는 요 첫 번째 스테이지고요. 두 번째 스테이지예요. 즉, 두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이게 두 번째 세컨 스테이지인데요. 세컨 투 스테이지 오페암프예요. 복잡한 건 나중에 보상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건 다 무시하고 신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커먼 뭐예요?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예요. 왜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를 쓰는지도 나중에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전류가 이 변동되면요, 여기에 예를 들어 델타 I가 흘러가면 말이에요, 여기는 델타 I가 덜 흘러야 돼요. 그죠? DC 커런트가 있을 거고요. 그죠? 여기도 DC 커런트가 있을 거죠. 그다음에 신호 변동량이 있으면 이렇게 될래요. 왜 델타 I가 흐르면 델타 I가 들리냐? 델타 I는 아직은 얼마인지 제가 얘기를 안 할 겁니다. 나중에 올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왜요? 이놈이 주르륵 흘러 들어왔을 때 여기서는 K쉘이 성립해야 돼요. 얘는 일정한 전류원인데요. 전류를 일정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변동량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변동량들은 서로 상쇄되니까 이게 한쪽이 델타 I만큼 증가하면 델타 I만큼 증가하면 여기 델타 I만큼 감소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커런 미러인데 요 커런트 이렇게 카피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를 들면 마이너스 델타 I를 만들어요. 그럼 여기가 2 델타 I가 되네요. 여기서 KCL이 성립해야 되니까 2 델타 I가 돼요. 자, 이 2 델타 I의 변동량이 여기서 전압으로 환산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서 바라보는 임피던스와 여기서 바라보는 임피던스 곱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디퍼런셜 전압이 전류 델타 I를 만들고요. 그 델타 I가 여기 와서는 이 지점에서는 이 임피던스와 이 임피던스 로 환산된 토탈 임피던스 곱하면 여기 전압이 돼요. 그죠? 전압이 됩니다. 그 전압이요. 이 전압이 스몰 시간입니다. 여기 VGS 컨트롤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전류가 GM6에 이 전압 변동량이 V1이라면 V1 이렇게 돼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전류로 돼요. 여기 전압이 다시 전류로 바꿔줘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바라보는 임피던스, 얘 바라보는 임피던스 R6. 그죠? 얘 바라보는 임피던스 R7. 이 패렐에서 여기서 전압으로 바뀌어요. 즉, 이거는 GM6의 V1에
그리고 V1에 R로 6, R로 7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전압이에요. 즉, 그럼 보시면 전압을 전류 바꾸고 다시 전류 전압을 바꾸고, 그죠? 전압을 인풋 그 게이트 소스를 컨트롤하면 드레인 소스가 전류 바뀌고, 그 전류를 다시 저항이나 이런 걸 갚으면 전압으로 바뀌고, 다시 그거를 트랜스를 통해서 전류를 바꾸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오피앰프입니다. 오피앰프예요. 사실은 전자율을 강의해 보면 오피앰프를 잘 고비를 넣으면 이제 회로를 잘 해요. 오피앰프에다 딱 스탑해 버리면 이제 회로가 되게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게 이제 폴디드인데요. 나중에 할 겁니다. 예, 할 건데요. 얘도 똑같아요. 얘도 보면 여기가 델타이만큼 흐르면요, DC는 빼고 여기는 델타이만큼 들을 넣어요. 그죠? 여기는 일정한 컨스턴트를 가져가니까 일정해요. 여기 일정해요. 바이어스 일정해요. 왜? 이게 픽스 시켜놨으니까요. 전류가 일정합니다. 여기는 이 전류고 이 전류는 일정해요. 그러면 변동량은 어디로 가나요? 이로 가요. 이로 갑니다. 여기만 델타 I, 여기도 이렇게 가죠. 플러스 델타 I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 놓으면 이 전압을 전류로 바꿨어요. 델타 I로 바꿨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다시 전류가 이렇게 쭉 가죠. 여기까지 잡니다. 전류 가져가. 여긴 델타 I 가져가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델타 I를 가져가요. 이렇게 더미네이션 데피니션대로 하면, 그 다음에 이게 커런트 소스인데 카피합니다. 이 변동량을 요로 카피하는 거예요. 요로 카피, 요로 카피했어요. 이렇게 델타 I에 이렇게 카피했습니다. 여기는 요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델타 I죠. 그죠? 이렇게 카피했어요. 그러면요, 여기는 실제 변동량 어떻게 돼요? 2델타 I죠. KCL이 성립해야 되니까 2델타 I 변동량이 생기는 거죠. 거기다 여기서 바라본 임피던스를 곱하면 전압으로 돼요. 이렇게 전압을 전류를 바꾸고 다시 전류를 전압으로 바꾸는 식으로 신호 처리를 해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볼테이지 게인도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신호 처리를 할 거고요. 앞으로 이런 거 하나하나는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혹시 제가 올린 자료를 이렇게 노티스 받으시려면 구독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